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식물, 즉 우리하고 다른 종이죠. 아주 크게 보면 동물과 식물로 대별되는 이 지구상의 생명 중에 한 가지인 그 식물의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식물에. 그게 동물의 특징이에요. 물론 식물도 동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동물이 식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식물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아주 흔하게 갖고 있는 흔한 능력이에요. 식물에게는 흔한 능력이지만 동물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남자가 여자가 되는, 즉 다시 얘기해서 숫꽃이 암꽃으로 변해서 생식력을 갖는, 즉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런 능력을 식물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또 구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전환의 표본이 바로 반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송은 이렇게 작게 자랍니다. 소나무인데 바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밑에서 줄기가 크게 올라오죠. 저기 보시면 소나무가 한 그루만 기둥이 하나죠. 하지만 반송은 기둥이 바닥에서 여러 개가, 즉 뿌리는 한 뿌리지만 줄기가 여러 개가 올라오게 돼요. 자, 이걸 반송이라고 하고, 이 반송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환입니다. 자, 지금 5월 말입니다. 2월이 거의 다 가까워졌고 하지가 지났고요. 이미 꽃을 다 피웠습니다. 자, 보시면 이만큼이 꽃을 피웠어요. 그죠? 이만큼을, 꽃이 아니라 꽃대를, 이 줄기를 피웠습니다. 이 줄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숫꽃이 피었고요. 그죠? 숫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암꽃이 사실상은 이 위에 피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암꽃이 보이질 않죠. 자, 다른 곳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암꽃이 여기 꼭대기, 꼭대기에 피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꽃은요 꼭대기에 펴요. 자,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보이시죠? 네, 저렇게 위에 핍니다. 꽃대 위에, 즉 줄기 위에서 피는 것이 바로 암꽃의 특징이고 식물의 특징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끝에 피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줄기에서 드디어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줄기가 나와서 그 줄기에 숫꽃이 피고, 그 숫꽃 위에 요렇게, 요 숫꽃 위에서 요렇게 꼭대기에 암꽃이 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원래 식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식에 대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작년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 끝단에 요렇게 열매가 맺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 반송은 그거를 거슬렀어요. 어떻게 거슬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환이라는 걸로 거슬렀어요. 어떻게? 자, 여기 하나가 있지만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숫꽃이 피는 자리입니다. 그 숫꽃이 피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암꽃이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암꽃은 숫꽃이 성전환을 한 겁니다. 자,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줄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숫꽃이 피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숫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지금 암꽃이 있죠. 여기 암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숫꽃이 암꽃으로 지금 성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여기 끄트머리에 꽃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는 여기 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잎이 지금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바뀐 걸 뭐라 그랬죠? 남복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숫꽃이 암꽃화가 된 것을 남복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남복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다 라고, 남복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여복성이었죠. 여복성 뭐예요? 지금 이 이파리 있잖아요. 새로 나온 이파리. 이 새로 나온 이파리가 뭘로 변한다? 이게 급하면 뭘로 변해요?
그렇습니다. 암꽃으로 변해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찾아봤더니 여복성은 없습니다. 여복성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급한 경우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그러면 왜 성전환이 일어날까요? 그게 궁금하죠? 얘들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얘들만 알겠지만은 인간이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녀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즉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이 상황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송이 갖고 있는 이 그 삶의 터전, 삶의 환경, 이것이 이 반송에게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죠. 즉 위급함을 느껴가지고 이 녀석들이 급하게 암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급함, 즉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서는 얘가 다급함을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꼭대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열매의 숫자보다 오히려 이렇게 여복성으로 만든 중간에 이렇게 핀 암꽃이 더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얘들이 생식력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열매화 돼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끄트머리 있었으니까. 이 녀석도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사실 정상적이지 못해요. 즉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열매의 씨앗과 저기서 나온,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작년 열매 보시면, 작년에 이 남복성의 이 열매는 과연 생식력이 정상적인 열매와 같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시험을 해봤겠죠. 하지만 조금 떨어진다. 원래의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이 조금은 떨어진다. 생식력이 떨어진다. 라는 의견들이 이제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물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이 성전환은 극히 자연스럽고, 이 식물들에게는 극히 자연스럽고 아주 쉬운 거예요. 동물에게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지 식물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력을 보면요, 동물과 식물, 즉 지구상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력 중에서 동물보다는 식물이 더 생명력이 강하고 오래 지속이 되죠. 이 지구를 지키고 살리는 것은 누구다? 식물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람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그때부터는 점점 기능이 퇴화되면서 죽어가죠. 하지만 식물은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고요. 자, 풀은 마술을 부리죠. 매직을 부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몸체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라는 형태로 뿅하게 작게 만든 다음에 겨울을 하고 다시 똑같은 것을 피우죠. 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매직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술을 부리죠. 자기 자신을 아주 작은 열매 하나로 뿅 하고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키우죠. 하지만 이제 나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직은 풀이 잘 부리는 매직인데 나무는 본인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종족을, 즉 다시 말해서 자기와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꾸 퍼뜨리죠. 그게 사람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나무는 죽을 때까지.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자손을 퍼뜨리긴 해요. 그죠? 자손을 퍼뜨리긴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진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어느 나이 때, 즉 어느 그 순간에만 우리는 자손을 퍼뜨릴 수 있고 열매를 맺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더 드렸습니다. 깊게 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마금이었습니다.